사람들은 늘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죠. 모든 게 미스테리에 둘러싸인 죽음은 심지어 그조차 끝이 아니었습니다. 17세기부터 18세기 동유럽 농촌에서는 이상한 전설이 퍼져 있었습니다. 주군이가 무덤에서 되살아나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의 피를 빨아간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괴물은 오늘날 우리가 아는 뱀파이어의 가장 오래된 원형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생겨났을까요? 당시 유럽은 전염병과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콜레라와 페스트처럼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 돌면 마을 사람들은 첫 번째로 이전에 죽은 사람의 무덤을 의심했습니다. 밤마다 환자가 늘어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 전에 희생자가 죽지 않고 살아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빨아가고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 증거로 무덤을 파헤쳤을 때 시신의 입이나 코 주변에 피가 묻어있는 점을 꼽기도 했죠. 오늘날 우리는 그것이 단순한 시체의 부패 현상이라는 걸 압니다. 사람이 죽으면 내장이 무르며 체액과 가스가 새어나오고 마치 피를 토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당시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기에 사람들은 시체가 무덤 속에서 일어나 피를 마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은 자의 무덤을 열어 심장에 말뚝을 박거나 시체의 머리를 잘라 멀리 던지거나 심지어 온몸을 불태워버렸습니다. 불은 정화와 소멸의 상징이었고 동시에 다시는 돌아올 수 없도록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그 시절 농민들에겐 불길 속에서 사라지는 시체가 곧 악령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이런 전통 속에서 뱀파이어의 초기 특징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햇빛을 싫어한다는 관념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시체는 햇빛을 피해 낮에는 가만히 묻혀 있다가 밤이 되면 활동한다고 믿었던 거죠. 마늘과 성수 역시 신비한 힘으로 시체를 막는다고 여겨졌습니다. 마늘은 방부 효과와 강한 냄새 덕분에 악령을 쫓고 교회를 상징하는 성수와 십자가는 성스러운 힘으로 악령을 막아주었죠. 이렇듯 뱀파이어는 실제로 무덤 속 시체에서 비롯된 두려움과 전염병으로 인한 공포에서 태어난 존재이지만 현대엔 고귀하고 외로운 귀족의 모습으로 때로는 조금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 작품들을 따라가며 뱀파이어의 이미지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회적 불안의 상징, 드라큘라. 19세기 말 빅토리아 시대의 런던. 당시 영국 사람들은 산업혁명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의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지만 그만큼 불안도 컸습니다. 새로운 과학과 기술은 전례 없는 발전을 약속했지만 동시에 전통과 종교가 흔들리며 정체성의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게다가 제국의 팽창은 항상 외부의 이방인을 불러왔고 영국 사회는 밖에서 온 존재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었죠. 이런 시대의 분위기 속에서 1897년 브램 스토커의 소설 드라큘라가 탄생합니다. 소재는 고전 괴물에서 가져왔지만 당시 사회가 품고 있던 여러 불안들을 집약시켜 만들어진 소설입니다. 소설 속 드라큘라는 동유럽, 즉 영국 밖에서 온 이방인입니다. 그는 귀족적 품위를 갖춘 동시에 성적인 위협을 가하는 존재였습니다. 빅토리아 시대는 결혼 전 성관계, 동성애, 심지어 일부 혼전 친밀행위까지 사회적으로 금기시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당시 작품들에서 성적 욕망은 직접적으로 표현되지 않고 은유나 상징으로 드러났습니다. 드라큘라 속의 그의 흡혈행위 또한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피를 나눈다는 일종의 금지된 친밀감 그리고 성적 타락을 은유했죠. 또 드라큘라는 전염병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소설 속 런던에 퍼지는 공포는 마치 역병처럼 번져갔습니다. 당시 콜레라 같은 질병은 실제로 항구를 통해 외부에서 유입되곤 했습니다. 드라큘라는 이렇게 밖에서 오는 불길한 존재와 도시를 휩쓰는 보이지 않는 질병을 하나로 결합한 결과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소설은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아는 뱀파이어의 규칙들을 확립했습니다. 드라큘라는 햇빛을 두려워하고 낮에는 관 속에 들어가 쉬어야 합니다. 그는 마늘, 성수, 십자가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초대받지 않으면 결코 가정의 문턱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런 규칙들은 단순히 괴물의 약점이 아니라 사회적 불안을 은유하는 장치였습니다. 햇빛은 진실과 과학의 상징, 드라큘라가 숨을 수 없는 빛이었습니다. 성수와 십자가는 종교적 권위, 여전히 살아있는 신앙이 괴물을 억누르는 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초대받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다는 규칙은 가정이 개인의 마지막 성역이라는 빅토리아적 가치관을 반영했다고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억눌려 있는 본능 또한 상징했던 드라큘라는 이방인 귀족, 권력과 매혹이라는 여러 가지 모습을 갖추고 있기에 사람들은 그를 혐오하면서도 동시에 끌려갔습니다. 철학적 존재, 뱀파이어 연대기.
1976년 앤라이스의 뱀파이어와의 인터뷰가 출간됩니다. 그녀는 뱀파이어가 단순한 공포의 대상이라는 이미지를 벗겨내고 죽음 이후에도 살아가야 하는 철학적 존재로 그려냈습니다. 이 뱀파이어들은 죽음과 불멸을 넘어선 존재이기에 인간과 근본적으로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끝없이 이어지며 인간의 삶이 얼마나 짧고 한정적인지 끊임없이 관찰하고 성찰하게 만듭니다. 기존의 이미지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이런 발상을 1994년도에 영화화하면서 주연으로 톰 크루즈와 브래드 피트, 커스틴 던스트를 채용하게 됩니다. 감독님 칭찬해. 브래드 피트가 맡은 루이는 인간을 죽이고 피를 마셔야 한다는 숙명에 괴로워합니다. 톰 크루즈의 레스타는 그와 달리 쾌락과 힘을 즐기려고 하죠. 거기에 커스틴 던스트가 맡은 클로디아라는 아이가 합류하게 되며 두 뱀파이어의 가치관이 대립합니다. 결국 이들의 대립은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철학적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독자는 뱀파이어의 시선으로 인간을 관찰하게 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앤라이스의 소설은 20세기 미국이라는 배경도 반영합니다. 베트남 전쟁, 히피 문화, 종교적 회의감 그리고 정체성의 혼란, 당시 미국 사회가 겪던 가치관의 붕괴 속에서 작가는 자신의 작품의 주인공인 뱀파이어에게 신은 존재하는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영생은 축복인가 저주인가 같은 질문을 던지게 했습니다. 또한 앤라이스의 작품은 뱀파이어의 규칙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도 확장했습니다. 햇빛, 마늘, 성수와 같은 전통적 요소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상징적 의미가 강화되었습니다. 햇빛은 단순한 약점이 아니라 삶의 제한, 인간 세계와의 불가해한 간극을 보여주고 마늘과 성수는 신앙과 도덕적 경계, 인간이 만든 규범의 상징이 됩니다. 앤라이스 이후 뱀파이어는 철학적이고 낭만적인 존재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인간의 도덕과 욕망, 시간과 죽음을 반영하는 소위 고독하고 성찰적인 영원한 불로불사의 존재의 원형이 된 것이죠. 외로운 성장의 은유, 렛미인. 스웨덴의 소설 렛미인과 이를 원작으로 한 영화는 뱀파이어를 다시금 새로운 시각으로 보여줍니다. 여기서 뱀파이어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피를 마셔야만 살아갈 수 있지만 동시에 외롭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존재이기도 하죠. 특히 주인공 오스카와 뱀파이어 소녀 엘리의 관계는 10대의 외로움과 성장통을 상징합니다.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이해받지 못하는 아이는 자신과 비슷하게 세상에 섞이지 못하는 존재인 뱀파이어와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생존을 위해 반드시 흡혈을 해야 하는 과정에서 엘리는 오스카에게 위험을 끼칠 수밖에 없죠. 이 불멸의 존재가 인간과 가까워지면서 겪는 감정적 혼란은 전통적 뱀파이어가 가진 공포와 권력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식으로 흘러갑니다. 거기에 더해 뱀파이어의 불멸과 젊음이라는 특징을 극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엘리의 외형은 언제나 소녀지만 그녀가 살아온 시간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길며 그 긴 시간을 겪으며 쌓인 경험과 고독은 인간과 다른 시각과 판단력을 만들어냅니다. 실제 어린아이인 오스카의 순수함을 바라보는 엘리의 미소는 언젠가는 자신이 예전에 사랑했던 이제는 늙어버린 사람처럼 될 거라는 미래를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어린 외형, 인간과의 감정적 관계, 윤리적 선택의 부담,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되어 뱀파이어는 이제 공포뿐 아니라 연민과 공감, 복잡한 인간관계까지 표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심리적 괴물, 렌필드. 마지막으로 2023년도 영화 렌필드에서의 뱀파이어를 볼까요? 렌필드는 브램 스토커의 드라큘라에서 드라큘라의 하수인으로 나오는 인물입니다. 자신도 불사의 존재가 되고 싶어 드라큘라의 시중을 들었지만 이용당하고 버려지게 됩니다. 영화 렌필드는 이런 그의 존재를 해체하고 코미디와 섞어 새로운 영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니콜라스 케이지가 연기한 드라큘라는 전통적 이미지 그대로 화려한 옷, 광기 어린 눈빛,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점은 그가 단순히 인간을 무력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심리와 의지를 장악해 가스라이팅하는 존재로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영화 속 드라큘라는 인간인 렌필드를 자신의 시중을 드는 도구로 삼아 권력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의 선택과 행동을 교묘하게 조종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렌필드에게 전가하고 나아가 그게 모두 그의 의지와 행동에서 비롯됐다고 윽박지르기까지 합니다. 렌필드는 드라큘라의 존재를 두려워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에게 맞섭니다. 더 이상 당신의 말에 따르지 않겠다고 소리치죠. 이 작품은 인간의 자율성을 심리적으로 착취하는 것이 전통적 흡혈 괴물의 물리적 위협보다 더 은밀하고 무섭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뱀파이어는 시대와 사회적 맥락 속에서 끊임없이 변형되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죽음과 전염병에 대한 공포였지만 19세기 빅토리아 사회에서는 억눌린 욕망과 사회적 불안, 20세기 이후에는 철학적 사유와 인간성,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심리적 통제와 인간관계의 복잡성까지 각 시대 사회와 문화가 반영된 상징적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들이 시대마다 다르게 변형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사회적 불안, 윤리적 고민, 인간관계, 권력구조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대상인 만큼 뱀파이어에 관한 모든 컨텐츠를 다룰 순 없었지만 여러 동족 식구들과 룸메이트로 지내고 있으며 각기와 쓰레기 버리기를 담당하고 있는 뱀파이어도 있고 반은 뱀파이어면서 같은 뱀파이어들을 상대로 학살극을 펼치는 남자도 있고 염세주의였다가 인간 여자를 만나며 로맨티스트가 된 뱀파이어, 세계를 멸망시킬 정도로 강력하지만 왠지 인간들에게 밀리고 있는 뱀파이어 무리도 있죠. 많이 접한 만큼 친근하게 다가오는 이들이 앞으로의 작품에선 또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날지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데요. 뱀파이어가 재미있게 다뤄진 작품이 있다면 댓글로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설명으로 찾아뵙겠습니다.